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로 쏟아지는 러브콜, 고민도 덩달아 커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운드리 절대 강자가 TSMC죠. 2위가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반도체 업계들이 특히 파운드리예요. D램도 마찬가지고 낸드 플래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그것은 꽉 짜져 있고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 이렇게 꽉 짜여져 있고 3위 같은 경우는 D램은 지금 마이크론이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키옥시아가 지금 3위고죠.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반도체 대란들이 일어난 것은 파운드리 분야거든요. 이 파운드리 분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눈이 누구에게 쏠려 있냐? TSMC와 삼성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SMC가 일본에 R&D 센터를 짓는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을 만든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특히 오스틴에 공장을 짓는다와 그리고 현재 평택에 공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과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삼성에게 지금 여력이 많은 돈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과 같이 M&A 이야기까지 같이 겹쳐져 있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게 쏟아지는 눈길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파운드리에 대한 러브콜들이 지금 삼성에게 쏟아지고 있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쏟아지고 있죠. 미국은 지금 거의 결정이 되어간 것 같아요. 오스틴으로.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었는데 유럽이 지금 현재 자기 자국에 대해서 그 반도체 업계, 특히 자동차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 자동차 반도체 업계는 지금 현재 50나노급에서 30나노급에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렴한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반도체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특히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5나노, 7나노 상태까지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죠. 왜냐하면 인포테인먼트 시장 그리고 자동차 콕핏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데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30나노에서 50나노 수준의 자동차용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7나노급이나 5나노급의 자동차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제가 TSMC나 삼성전자가 유럽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번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는 것을 지금 오늘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파운드리의 러브콜이 쏟아지는 삼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에게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지금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면 조 단위의 혜택을 주겠다. 특히 세금 우대 정책으로 감면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 지난해 말부터 구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었는데 지금 미국, 일본에 이어서 최근에는 EU까지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U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에서 시작되었던 반도체 품귀 현상의 영향이 지금 굉장히 크게 된 거죠. 특히 EU는 산업의 쌀, 그리고 21세기의 석유로 불리우는 반도체를 적시에 조달하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자동차 반도체 현상 때문에 체감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곳들이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영국도 자동차 강국이었었지만 지금은 영국은 자동차 강국에서 거의 제외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즉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조업 중단까지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EU가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경제 전문 통신사인 블룸버그에 의하면 11일 유럽 현지 시간입니다. EU가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EU 국가에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에요. 그러면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단 두 개밖에 없어요. TSMC,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5세대 5G 통신 그리고 커넥티드카 고성능 컴퓨터 등과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아시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EU는 독일, 프랑스 주도로 최대 50억 유로, 약 67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산업을 투자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독일의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에 따르면 유럽 각국 정부는 보조금 등을 통해서 투자액의 20%에서 40% 정도를 기업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는 유럽 기업들로부터는 한계가 있으니 TSMC나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10나노 이하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 단 두 곳,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도 지금 7나노 공정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죠. 10나노까지는 됩니다. 10나노까지는 되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포기, 그리고 UMC 안 되죠. VIC 안 됩니다. 뭐 타워재즈 이러한 회사들 세계 10대 파운드리 업체 중에 2개밖에 안 되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눈길을 기웃거리고 있는 회사가 중국의 SMIC 한 곳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SMIC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더욱더 기술 개발이 완전히 포기한 상태까지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는 EU가 삼성전자와 TSMC의 참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까지 정식적으로 보도가 나와버렸어요. 보세요. EU가 삼성전자와 TSMC의 참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까지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그 말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TSMC와 삼성전자는 가장 혁신적인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EU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까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기 자국의 기업들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왜 EU는 모순되게 TSMC와 삼성전자를 찾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보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EU의 영내에 삼성전자, TSMC와 같은 반도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소리를 치고 있지만 막상 아시아 기업인 삼성전자와 TSMC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가 자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EU에는 지금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온, 스위스의 ST마이크로 등 차량용 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또한 반도체 공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예상외보다 작아요. 이들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체 생산력을 줄이면서 대만의 TSMC, UMC 등 파운드리의 칩 생산을 외주 주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에 치중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생산하는 생산 캐파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이상으로는 생산하지 않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만 생산 캐파를 만들어요. 1년 내내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100%를 돌리죠. 거의 100%를 돌리고, 그리고 이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 TSMC와 UMC에 외주를 줘버린 것입니다. 원래 어떤 것이든 100% 자기가 만들지는 않아요. 100% 자기가 만들지 않는 이유는 남은 수량, 말하자면 유휴 공간이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는 바람에 다른 물건들을 보통 많이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영의 효율성 때문에 대만의 TSMC, U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이렇게 외주를 주고, 특히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저렴한 가격을 우리 입장으로는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경영의 효율성 면에서 이런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문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책에 이제 한계에 도달해 버린 겁니다. 문제는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갑자기 커진 작년 말부터이죠. 이미 상반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 감소를 예상한 NXP, 인피니온, ST마이크로와 같은 업체들은 자동차 반도체 생산의 외주 물량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체들이 이 반도체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굳이 원타임으로 물량을 보내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만들질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한 그 백신의 개발 소식이 계속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소비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에게서 주문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NXP와 인피니온 등은 자동차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자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UMC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들이 자체 공장에서 충분한 물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입장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TSMC나 UMC 등 파운드리 업체의 생산 라인은 이미 꽉 찬 상황이었습니다. 팬데믹 현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자동차 업계만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백색가전인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TV,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업체들이죠. 특히 애플과 엔비디아, 퀄컴, AMD 등이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P, 그리고 서버와 PC용 CPU, 중앙처리장치, 그리고 GPU 주문을 TSMC와 UMC에 먼저 넣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웨이의 빈자를 차지하기 위한 스마트폰 업체들의 경쟁으로 오포, 비보, 샤오미 등에게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납품하는 미디어텍의 물량이 확 늘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SMIC가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 반도체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자 이들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들에게 물량이 쏟아들어오고 있던 상황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SMIC가 물량이 확 줄었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래서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악소리나게 기쁨의 환호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DB하이텍과 같은 경우도 이 SMIC의 제재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은 고객사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품을 이제는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 결과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 GM 등은 감산에 들어갔고 닛산, 토요타, 세계 모든 업체들이 지금 감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크게 되어버린 이유가 지금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럽만 이렇게 되느냐? 미국도
발등에 뿔이 떨어졌죠. GM이나 아니면 포드와 같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구입에 혈안이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도 반도체 구매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덮친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자국의 자동차 업체들을 위해서 뛰는 거지 세계 자동차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고공급망에서 잠재적인 병목지대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업계 핵심 이해 당사자들, 무역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 안에 핵심 물자의 공급망 문제를 포괄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하는 범정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멈춰 세우는 등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특히 포드 GM입니다. 포드 GM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 지금 가장 크죠. 또한 그 테슬라도 지금 문제에 직면해 가고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너럴 모터스는 이번 주 시작된 북미 지역 3개 공장에 감산 조치를 했고 최소 3월 중순까지 이것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평 2공장도 절반 규모만 지금 가동 중일 만큼 현재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이 미국 업체까지 덮쳤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차량용 반도체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분야의 반도체에 대해서도 지금 물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텔레비전 그리고 가전제품 이러한 분야들도 점차적으로 넘어가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특히 삼성의 엑시노스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전혀 주문을 하지 않았던 UMC에까지 주문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물량이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블룸버그는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퀄컴, AMD 등 미국의 반도체 회사 CEO 21명은 보조금이나 세제 공제 등의 형태로 반도체 생산의 인센티브를 위한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을 했죠. 서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 37%에서 지금 12%로 지금 3분의 1가량 줄어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버린 거죠. 36%에서 12%면 딱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늘리면서 얘기가 나왔던 회사들이 딱 두 개죠. TSMC, 삼성전자. 다른 데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와 TSMC가 물량을 확 늘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다음에 들어와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보통 1, 2년까지 지금 반도체 화랑이 지금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1, 2년 후에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화랑이 붙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러브콜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 미국, 거기 대부분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커버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겠죠. 굳이 중국에도 만들 필요도 없고 중국은 지금 현재 딱 하나만 만듭니다. 뭐냐? 낸드 플래시. 디램 공장은 안 들어갔고요. 낸드 플래시 공장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도 그 시안 공장을 늘리는 것은 솔직히 반대인데 그런 입장으로 좀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는 TSMC도 마찬가지죠. TSMC도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러브콜이 왔고 미국에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지금 그 러브콜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죠. 그러나 몰려드는 러브콜에도 삼성전자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경기도 평택에 최신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이죠. 1공장 P1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2공장 P2는 최첨단 파운드리와 메모리 생산 라인을 공동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EUV 장비가 들어가는데 EUV 장비로 지금 현재 D램까지 같이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할 때 D램도 쓰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같이 쓰고 이러한 상황까지 같이 공동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3공장에 착공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공장, 2공장, 3공장이 공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미래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4, 5, 6공장 부지도 이미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에 말입니다. 최첨단 공장 한 기에 약 30조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지금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50조 원 이상을 평택에 투자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앞으로도 10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부지로 남겨놓은 4, 5, 6공장까지 지금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10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외 생산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대응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죠? 특히 미국과 유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신종 코로나 확산과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자국 우선주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거죠. 자국 우선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지금 바이 아메리카까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 생산 시설에 대한 혜택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국 국민에서 또한 GDP 자체가 자국에서 생산된 그 기술을 가지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들이 일단 많이 몰려있는 미국과 EU에 공장을 지으면 그만큼 이동되는 거리도 줄고 배송비 말입니다. 배송비와 같은 경우 그리고 생산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물건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한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또한 파운드리 1위인 TSMC가 지금 최근 해외 생산 시설을 건설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도 견제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의 애리조나 피닉스에 파운드리 공장 만들죠. 그러면서 작년부터 계속 대두가 돼 있던 게 오스틴 공장을 늘려야 된다. 오스틴 공장을 늘려서 이것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오스틴 공장과 같은 경우는 지금 14나노까지밖에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14나노까지밖에 대응이 되지 않는데 지금 애리조나 피닉스 공장은 지금 4나노 공정까지 대응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3나노까지 대응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만약 지금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2년 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2년 후부터 양산이 시작되면 이게 충분히 3나노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약 20조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미국 지방정부들의 세금 감면 등을 혜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 텍사스 오스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일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시에 약 170억 달러, 약 19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 가능성을 전하면서 향후 20년간 8억 550만 달러, 약 9천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죠. 이전에 삼성전자는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제일 처음엔 D램 공장으로 지었고 나중에 파운드리를 바뀌었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도 세금을 감면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세금 감면을 요청하면서 그 이유로 향후 10년간 1800개 이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만약 모든 이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이 증설이 확정될 경우 착공 시점은 오는 2분기 곧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가동 시점은 2년이 지난 2023년 4분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23년부터 삼성전자의 계획은 3나노 공정을 적용시키는 그 제품을 양산을 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도 3나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양산 공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온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데는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유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삼성전자가 미국이나 EU의 공장을 건설 또는 증설을 했을 때 원하는 만큼의 주문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현재의 추세로 보면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 공장을 만들거나 증설을 하게 되면 이 시기가 얼마나 지나냐? 보통 2년이 지나거든요. 2년 후의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호황이 있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물론 자동차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파운드리 분야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2년 후에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충분히 공부해 줄 수 있다. 아니면 넘쳐버린다라는 측면까지 가버릴 수 있다면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삼성 TSMC의 눈만 보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삼성 TSMC의 주문에 대해서 지금 늘리는 방안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인텔증의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아니면 애플의 주문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아니면 AMD라도 퀄컴이라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인텔은 특별히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하겠다, 늘리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핵심 제품인 중앙처리 장치인 CPU 부분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자체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인텔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CPU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거의 대부분 파운드리로 돌릴 것 같아요. 그런데 CPU만큼은 누구한테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 공정 자체가 달라요.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와 그 TSMC와 같은 경우는 핀팻 공장으로 지금 5나노까지 지금 만들고 있죠. 그리고 3나노로 들어가면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불리는 GAFS 그리고 뭐 TSMC는 여전히 핀팻 공정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텔과 같은 경우는 슈퍼패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용량이 삼성이나 TSMC에서 만드는 트랜지스터 용량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10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CPU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지금 TSMC에서 만드는 7나노 공정 아니면 그 이하 공정까지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공정 개발이 굉장하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인텔이 만약 EUV를 사용한 7나노 공정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은 어마어마해질 것이라는 그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nother 레벨이에요. 인텔은.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고려해야 될 상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 평택에 P2 공장이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이미 P1 공장은 들어섰고 P2 공장 들어서고 지금 작년부터 P3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전해년에 이 P1, P2, P3 공장이 다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파운드리 라인에 1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지난해부터 국내 투자를 본격하게 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즉 현재 평택의 P1, P2, P3 그리고 오스틴의 공장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과잉 투자도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만약 그 오스틴 공장까지 만들어진다면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이 만들어질 것이냐 라는 측면을 보면 약간 거기가 갸우뚱해지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충분하게 유럽 시장에서 공장의 수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고 충분한 수익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분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나 아니면 GPU, CPU 아니면 기타 물품을 해서도 고가 제품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8인치는 안 되고 12인치로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과잉 투자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애플 때문입니다. 2012년 12월에 애플의 수주를 바라보고 39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을 들여서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이때 발표를 했는데 당시 주요 고객사였던 애플이 TSMC로 외주 물량을 전부 다 옮겨버렸어요. 원래는 반반씩 했는데 전부 다 옮기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년간이죠. 7년간 지금 파운드리를 독점을 했어요. TSMC가 애플의 파운드리를. 그리고 내년 올해부터 이것이 지금 풀리는데 이 물량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시 애플이 TSMC로 물량을 옮기는 바람에 공경에 처했던 것이 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때 당시에 과잉 투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삼성은 모든 러브콜에 대응할 여력이 있느냐라는 측면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순현금은 104조 원 규모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규모로 더욱더 크게 규모를 만들 수는 있어요. 현재 이 금액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금이 넘쳐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표했죠. 3년 내에 대규모 M&A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공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M&A로 거론되는 업체들은 유럽의 NXP, ST마이크론, NXP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그리고 ST마이크론, 여기는 스위스 업체죠. 인피니온 독일 업체예요. 이러한 독일의 기업들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저는 인수를 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인수를 하는 것을 추천.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다양하게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글로벌 파운드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글로벌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업체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파운드리도 괜찮다. 근데 덩치가 너무 커요. 덩치가 너무 커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등 미국의 기업들이 다양하게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될 거는 글로벌 파운드리인데 글로벌 파운드리는 원래는 AMD의 파운드리 분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AMD가 두 회사로 쪼개지죠. 하나는 그냥 AMD와 글로벌 파운드리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는 인수를 당하게 되죠. 피인수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이러한 미국의 기업들이 다양하게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 한 곳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조, 많게는 60조 이상의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만약 30조 내지 60조의 그 자본을 만약 제외하게 되면 아까 104조라고 했죠. 반도체 시설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현 자금은 약 50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평균이요. 이러한 이유로 미국, EU와 같은 슈퍼파워의 요청에 흔들리게 만약 된다면 정작 돈을 써야 할 그 시점에 돈을 못 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만약 여기에 뭐 유럽에 만들든지 미국에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데 다 하게 되면 결국 M&A를 필요로 할 때 M&A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전직 삼성전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반도체는 충분한 자금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기간 산업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하죠. 그리고 거기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물건 배송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니 힘을 쏟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평택의 P1, P2, P3 이 공장이 만들어질 것이고 곧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P4, P5, P6까지 지금 만들 공장을 부지를 확보해낸 상태에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타임 스케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까지 보면 이거는 결국 원래는 반도체는 돈 싸움이거든요. 돈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질릴 수 있습니다. 그때 질러야 반도체 개발이 되고 새로운 신규 제품도 투입을 할 수 있고 기계를 투입할 수 있고 이걸 기계를 투입을 해야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장치 산업이라고 불리는데 대규모 장치 산업이죠. 대규모 장치 산업이 불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회사들에게 도태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규모 장치가 매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회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 나라에서 삼성전자를 부르는데 이것이 결코 삼성전자에게 독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